제47화 삼호법이 온 날, 제1장 계절의 결실과 서쪽의 파동, 혈인맹의 대지 위로 가을의 서막을 알리는 차가운 이슬이 내려앉았다. 새벽의 정막을 깨뜨리는 것은 가영이 솥을 고쳐 거는 투박한 금속성이었으며 그 소리는 마당의 안개를 가르며 낮은 파동을 일으켜 담장 너머까지 울려 퍼졌다. 이무백은 수검을 지팡이 삼아 대지를 짚으며 안채의 문을 열고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다. 수검의 자루를 쥔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은 평소보다 훨씬 묵직하면서도 농익은 생명력을 머금은 채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이곳 혈인맹의 기운만이 아니었다. 수검은 거리를 초월하여 저 멀리 이무경의 마을에서 밀려오는 대지의 수확 소식을 실시간으로 수신하고 있었다. 이무백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수검을 지면에 깊게 박았다. 검신을 타고 흐르는 투명한 광채는 담장 아래에 뿌리 내린 이무경의 넝쿨에 닿아 기묘한 공명을 일으켰다. 넝쿨은 어제보다 훨씬 더 짙은 황금빛을 띠며 몸을 비틀고 있었고 그 잎사귀 하나하나에는 이무경이 심어놓은 기다림의 결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검은 막지 않고 받아들이는 본성을 따라 이무경 마을의 고구마 넝쿨이 익어가는 그 뜨거운 호흡을 이무백의 심장으로 흘려보냈다. 이무경은 살아생전 기운 없는 몸으로 밭을 일구며 이 계절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 것인가. 가영이 솥 아래에 장작을 채워 넣으며 이무백을 향해 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어르신, 수검이 전해주는 저 소리가 꼭 이무경 씨가 밭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려요. 가을이 왔으니 이제 정말 고구마를 캐러 가야 할 때가 된 것이겠지요? 이무경 씨가 심어놓은 것들이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무백은 가영의 맑은 눈동자를 응시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맞아요, 가영 씨. 수검이 전해주는 진동 속에 이미 이무경 씨가 심어놓은 가을의 약속이 가득 차 있네요. 넝쿨이 이토록 빠르게 자라나는 것은 대지가 자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줄 준비를 마쳤다는 확실한 증거랍니다. 마당 한쪽 연무장 근처에는 설한이 묵천과 함께 서서 넝쿨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었다. 500년 된 나무를 봉인하는 집안의 후손인 설한의 안색은 예전보다 훨씬 묵직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검이 진동할 때마다 대지의 수맥이 어떻게 요동치는지를 예민하게 포착해냈고 이무경의 넝쿨이 내뿜는 생명력이 자신의 고향에 있는 고목과 완벽한 동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했다. 설한은 이제 나무가 내뱉는 신음이 고통이 아닌 해방을 향한 갈망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설한이 이무백에게 다가가 정중하면서도 결연한 어조로 말을 보탰다. 어르신, 나무가 오늘따라 유독 기뻐하고 있네요. 500년 동안 봉인 안에 담아두기만 했던 슬픔과 원한들이 이무경 씨의 넝쿨을 통해 따뜻한 위로로 변하고 있나 봐요. 수검과 나무가 공명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이무경 마을로 가는 방향이 투명하게 열리고 있답니다. 그때였다. 평온하던 수검의 진동이 갑자기 날카로운 곡선을 그리며 서쪽 방향을 향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무백은 수검의 자루를 손바닥으로 꾹 누르며 서쪽 지평선 너머에서 밀려오는 이질적인 기운을 감지했다. 그것은 오래된 장원에 정체된 어둠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혈인맹을 침입했던 자들의 살기도 아니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강함의 정점에서 세상을 굽어보던 자만이 내뿜을 수 있는, 그러나 그 이면에 깊은 균열을 품은 묵직하고도 고독한 파동이었다. 한도가 이무백의 옆으로 다가와 서쪽 하늘을 응시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손바닥은 독수가 빠져나간 뒤로 차가운 살기 대신 타인의 기척을 읽어내는 섬세한 촉수가 되어 있었다. 한도는 자신에게 익숙한 그 기운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 전신을 미세하게 떨며 자신의 검을 고쳐 잡았다. 삼호법의 가르침 아래에서 십수년을 보냈던 그에게 서쪽에서 다가오는 그 장엄한 기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이자 동경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한도가 이무백에게 눈을 주며 나직하고도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다. 어르신, 저 기운은 삼호법의 것이 분명합니다. 17살 때부터 그 곁을 지켰기에 절대로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평소에 삼호법이라면 수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오만한 기세를 내뿜었을 텐데 지금은 오직 혼자서 정적을 뚫고 혈인맹을 향해 오고 있답니다. 이무백은 한도의 말을 수검 안으로 소중히 받아 담으며 서쪽의 어둠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수검은 막지 않고 받아들이는 본성을 따라 다가오는 삼호법의 기운 속에 숨겨진 거대한 슬픔과 처음 방향의 흔적을 예민하게 포착해냈다. 이무경은 기운 없는 자로 이 길을 걸었으나 이제 강함의 상징이었던 자들이 오히려 이무경이 남긴 솥의 온기를 찾아 혈인맹의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무백은 수검의 자루를 쥔 손에 힘을 실어 다가올 장엄한 만남을 가슴 깊이 예비했다. 혈인맹의 육중한 대문 너머로 들려오던 단 한 사람의 발소리가 마당 한복판에 닿았을 때
공기의 흐름은 마치 거대한 바위가 호수에 던져진 듯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무백은 수검을 짚고 서서 정면에서 걸어오는 사내의 기운을 세밀하게 걸러내었으며 수검의 자루를 통해 전해지는 진동은 이전에 오만하고 잔혹했던 삼호법의 파동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마당으로 들어선 삼호법은 화려한 비단 옷 대신 먼지 묻은 평범한 포의를 걸치고 있었으며 강호의 생살 여탈권을 쥐고 흔들던 수장 특유의 서슬퍼런 위압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수검은 막지 않고 받아들이는 본성에 충실하게 무너진 권위의 잔해 사이로 빚어나오는 한 인간의 처절한 참회와 뒤늦게 되찾은 처음 방향의 흔적들을 소중한 기록으로 받아 안았다. 이무백은 삼호법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치는 혼돈을 응시하며 수검을 지면에 더 깊게 박았다. 삼호법은 이무백과 그의 손에 쥐인 투명한 수검을 한참 동안이나 주시하다가 마치 천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 어깨를 미세하게 떨며 멈추어 섰다. 강함의 정점에서 세상을 쿠보보던 자가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립된 혈인맹을 찾아온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강호의 오래된 질서가 근본적으로 붕괴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장엄한 광경이었다. 이무경이라는 기운 없는 사내가 남긴 소박한 유산이 드디어 천하에서 가장 견고한 확신을 지녔던 자의 무릎을 꺾고 그 영혼의 정화의 물기를 내고 있었다. 삼호법이 이무백을 향해 메마른 입술을 떼며 나직하고도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이무백 백씨, 오래된 장원의 수장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북쪽 나무의 봉인을 다시 공고히 하라는 명을 내렸답니다. 그들은 수검의 공명이 강호를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며 내게 다시금 파괴의 선봉에 서라고 제안했으나 나는 그들의 손을 단칼에 거절하고 이곳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이무백은 삼호법의 말을 수검 안으로 고요하게 받아 담으며 평온한 안색으로 답했다. 거절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억죄던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실한 삶의 기록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결단이지요. 삼호법께서 그 달콤한 제안을 뿌리치고 홀로 이곳에 당도한 것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이무경 씨가 심어놓은 솥의 온기가 자리를 잡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이 아니겠어요? 삼호법은 이무백의 말에 잠시 시선을 떨어뜨리며 자신의 빈 손바닥을 허망하게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 손은 수많은 무공의 절기를 펼치며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자비한 도구였으나 지금은 오직 이무경이 남긴 짠 밥 한 숟가락의 무게조차 감당하기 힘든 참회의 떨림만이 가득했다. 삼호법은 강함이란 곧 타인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이라 믿어왔던 50년의 세월이 기운 없이 솥을 걸고 사람들을 기다렸던 이무경의 단 몇 줄기 기록 앞에서 이토록 허망하게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다. 수검은 삼호법의 그 처절한 인지 부조화의 고통을 막지 않고 담아내어 그가 비워낸 자리에 이무경의 자비를 채워 넣기 시작했다. 삼호법이 다시 고개를 들어 담장 위로 뻗어나간 넝쿨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무경이라는 그 사내는 참으로 무서운 자였군요. 무공 하나 없이 솥과 짠 밥만으로 내 50년의 확신을 무너뜨렸으니 말이오. 내가 그를 직접 만났을 때 솥을 내려놓으라고 겁박했던 것이 지금은 내 심장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답니다. 그가 거절하면서 남긴 그 말이 도무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더군요. 한도는 삼호법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와 정중하게 예를 표하면서도 결연한 눈빛을 잃지 않았다. 그에게 삼호법은 평생을 바쳐 충성해온 주군이자 자신의 손에 독수를 심어준 가해자였으나 지금 마주한 남자의 모습은 오직 이무경이라는 거대한 진실 앞에 발가벗겨진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한도는 독수가 빠져나간 자리에 차오른 이무경의 기다림을 삼호법에게 나누어 주듯 자신의 내력을 부드럽게 펼쳐 삼호법의 불안정한 기운을 따뜻하게 다독였다. 수검은 이 기묘한 사제간의 재회를 장엄한 공명으로 기록하며 마당 가득 정화의 물결을 퍼뜨렸다. 한도가 삼호법을 응시하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보탰다. 삼호법 어르신, 독수가 흘러나온 자리에 이무경 씨의 마음이 들어오는 고통을 저 또한 뼈저리게 겪었기에 당신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픔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낸 뒤에 마주하는 이 평온함은 우리가 예전에 추구했던 그 어떤 무공의 경지보다도 훨씬 더 장엄하고 아름답답니다. 이제는 어르신도 그 무거운 짐을 수검에 실어 보내세요. 삼호법은 한도의 말을 들으며 작게 실소를 터뜨렸으나 그 웃음소리에는 자조가 아닌 해방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검회의 수장 중 하나로서 사람들의 솥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이무경이 남긴 그 척박한 땅 위를 맨발로 걸으며 속죄할 준비를 마친 순례자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무백은 수검을 통해 삼호법의 기운이 혈인맹의 대지와 서서히 동조되어가는 과정을 소중한 기록으로 갈무리하여 내면 깊숙이 흘려보냈다.
모든 강함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이무경의 법도는 이제 강호에서 가장 강하다 자부하던 자의 눈물을 통해 완성되고 있었다. 가영은 솥 앞에서 삼호법의 등장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이무경의 기록에서 읽었던 그 솥을 내려놓으라 했던 자가 바로 이사내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하지만 가영의 마음에는 원망 대신 이무경이 품었을 법한 깊은 연민이 먼저 차올랐으며 그녀는 솥에서 갓 퍼올린 따뜻하고 짭조름한 짠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담아 삼호법에게 다가갔다. 12살 아이의 투명한 기운은 삼호법을 감싸고 있던 마지막 경계의 벽마저 허물어뜨렸고 마당에는 다시금 구수한 밤 냄새가 진동하며 모든 대립의 기운을 정화하기 시작했다. 가영은 이무경이 살아생전 이 사내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지를 떠올리며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가영이 삼호법에게 그릇을 내밀며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이무경 씨가 이 밥을 지으면서 어르신을 참 오랫동안 기다렸을 거예요. 솥을 내려놓으라고 겁박하셨을 때도 이무경 씨는 언젠가 어르신이 이 밥 맛을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으셨을 거거든요. 물이 많이 당기겠지만 이무경 씨랑 같이 이 마당에서 저녁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맛있게 드셔보세요. 이제 어르신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삼호법은 가영이 내민 그릇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릇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으로 전해지는 순간 그는 50년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가장 거대한 전율이 자신의 전신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다. 강함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부수었던 수많은 솥들과 그 안에 담겼던 이름 없는 자들의 소박한 일상들을 온전히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함께 아파하는 성스러운 과정이었다. 삼호법은 짠 밥 한 술을 입에 넣으며 마침내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밥알 위로 뚝뚝 흘려보냈다. 수검은 삼호법의 처절한 참회와 밥상의 환대가 하나로 섞이는 그 장엄한 순간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며 마당 가득 투명한 광채를 뿜어내었다. 이무경은 기운 없는 자로 강호를 걸었으나 그가 남긴 솥의 온기는 이제 강호에서 가장 강하다 자부하던 자의 무릎을 꿇리고 그의 다친 영혼을 다시 살려내고 있었다. 햇살은 더욱 눈부시게 혈인맥 마당에 넝쿨을 적셨으며 그 빛 속에는 이무경이 남긴 짠밥의 결의가 찬란한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삼호법의 귀환은 그렇게 강호의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처음 방향이 열리는 역사적인 서막이 되었다. 수검은 담고 흘려보내며 지워지지 않는 진실을 수호하기 위한 이 위대한 행진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마당 구석의 넝쿨은 바람에 흔들리며 다가올 더 큰 결실을 축복하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혈인맥 마당의 밥상 위로 가을의 서늘한 정적이 내려앉았으나 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는 일행의 옷자락을 따뜻하게 적시며 새로운 연대의 온기를 전하고 있었다. 삼호법은 가영이 건넨 짠 밥 한 그릇을 비워낸 뒤 빈 그릇의 바닥을 한참 동안이나 응시하며 자신의 내면 깊숙이 휘몰아치는 참회의 파동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수검은 이무백의 무릎 옆에서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도 묵직한 진동을 보내왔으며 그것은 삼호법의 처절한 고뇌를 정화의 기록으로 받아 안하대지의 시면으로 부드럽게 흘려보내고 있었다. 이무경은 기운 없는 자로 이 강호를 걸으며 수많은 거절을 받아냈겠으나 그가 남긴 짠 밥의 씨앗은 이제 강함의 상징이었던 자의 영혼을 관통하여 장엄한 회귀의 물길을 열고 있었다. 삼호법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무백을 향해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오래된 장원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독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강함으로 세상을 유지하려 했던 50년의 세월이 이무경의 소박한 기다림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었다. 삼호법의 손바닥에서는 평생을 괴롭히던 차가운 살기 대신 이무경의 온기가 배어나왔으며 수검은 그 변화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며 마당 가득 은은한 공명을 퍼뜨렸다. 삼호법이 메마른 입술을 떼며 일행에게 서쪽의 은밀한 소식을 전했다. 이무백 씨, 오래된 장원의 수장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나 그만큼 집요하고 치밀한 자랍니다. 그들은 수검의 공명이 강호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을 감지하고 이제는 기다림의 방식을 넘어 직접적인 봉쇄를 계획하고 있지요. 특히 이무경 씨의 마을로 향하는 세 갈래의 길목에 자신들의 가장 정예로운 수호자들을 배치하여 나무의 봉인이 풀리는 것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고 있답니다. 이무백백은 삼호법의 말을 수검 안으로 깊숙이 받아 담으며 평온한 어조로 물었다. 그들이 가장 무겁게 막으려는 길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수검은 다가오는 어둠을 막지 않겠으나 이무경 씨가 심어놓은 가을의 결실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만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랍니다. 삼호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줄기가 굽이치는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가장 빠르고도 험난한 강가 길이 그들의 주된 표적이 될 것이에요. 이무경 씨가 생전에 그 강을 무척이나 아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기에 그 추억의 길목을 차가운 검으로 짓밟아 사람들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려 하겠지요. 하지만 수검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저 또한 그들의 방식을 가장 잘 아는 자로서 당신들의 앞길을 호위하고 싶답니다. 한도는 사모법의 제안을 들으며 자신 안에 독수가 빠져나간 자리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과거 사모법의 명령에 따라 강자의 논리를 집행했던 그에게 이제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자와 나란히 서서 이무경의 유산을 지키러 간다는 사실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자 속죄의 기회였다. 한도는 수검의 진동이 사모법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지켜보며 강함의 대가를 치르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연대의 힘을 확신했다. 가영은 솥을 정리하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는 밝은 표정으로 솥뚜껑을 고쳐 잡았다. 사모법 어르신도 같이 가시면 이무경 씨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이무경 씨는 항상 솥을 들고 걸으면서 누군가 같이 밥을 먹어주길 기다렸거든요. 어르신이 짠 밥을 드시고 우리랑 함께 걷기로 하셨으니 이제 그 강가 길은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니게 될 거잖아요. 이무백은 가영의 기운을 수검 안으로 소중하게 갈무리하며 일행 모두를 향해 단호하게 선언했다. 적들이 길을 막으려 한다면 수검은 그 막힌 벽조차 수용하여 거대한 호수로 만들어버릴 것이며 이무경의 짠밥 향기는 바람을 타고 적들의 굳게 닫힌 심장까지 도달할 것이었다. 이무경은 기운 없는 자로 그 강가 길을 홀로 개척했겠으나 이제는 수검을 든 자들의 장엄한 공명이 그 뒤를 든든하게 호위하며 대지에 억눌린 영혼들을 일깨우고 있었다. 설아는 마당 한 구석에서 500년 된 나무의 생명력을 조율하며 사모법의 합류가 가져올 거대한 변화를 예감했다. 나무의 뿌리는 이제 강 아래의 지하 수맥을 타고 이무경의 마을까지 뻗어나가려 요동치고 있었으며 수검의 진동은 그 통로를 안내하는 가장 투명한 이정표가 되고 있었다. 봉인이 풀리는 산고의 고통은 여전히 무거웠으나 이무경을 담은 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날수록 강호의 어두웠던 밤하늘에는 미세한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이무백은 수검을 짚고 서서 서쪽 하늘에 걸린 초승달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은조렸다. 기다림은 정체된 시간이 아니라 다가올 결실을 위해 자신을 비우는 가장 치열한 과정이랍니다. 이무경 씨가 그 강가 길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우리도 이제 그 부름에 화답하러 떠나야 하겠지요. 수검은 담고 흘려보내며 지워지지 않는 진실을 수호하기 위한 이 위대한 행진의 중심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에요. 밤 공기는 차가웠으나 혈인맥 마당에 스며든 이무경의 온기는 그 어떤 시련보다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일행의 발소리는 이제 혈인맹의 담장을 넘어온 강호의 대지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울려 퍼지기 시작했으며 수검은 다가올 강가 길목에서의 장엄한 대치를 소중한 기록으로 받아 안을 준비를 마쳤다. 이무경은 비록 보이지 않았으나 그의 짠밥 향기는 강바람을 타고 일행의 앞길을 인도하며 강호의 진정한 새벽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수검은 담고 흘려보내며 모든 강함의 대가를 자비의 결실로 전환하는 위대한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써내려가고 있었다. 혈인맥 마당 한 구석, 500년 된 나무의 봉인을 수호해온 설아는 대지 깊은 곳으로부터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을 온몸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그의 안색은 평소보다 창백했으나 눈동자만큼은 북쪽 고향의 만년설처럼 투명한 빛을 내뿜고 있었으며 수인을 맺은 손끝에서는 대지의 수맥과 공명하는 푸른 기운이 실가닥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이무백은 수검을 짚고 서서 설안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 묵직한 파동을 수검의 검신으로 받아 안았다. 수검은 막지 않고 받아들이는 본성을 따라 설안이 감내하고 있는 500년의 무게와 나무가 내뱉는 거대한 신음을 자신의 심연 깊숙이 담아내어 부드럽게 정화의 물결로 흘려보냈다. 이무경은 살아생전 기운 없는 몸으로 밭을 일구며 대지가 겪는 이러한 산고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가 남긴 넝쿨은 이제 나무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되어 담장 위를 거세게 휘감고 있었다. 설아는 자신의 내력이 수검의 공명과 맞물려 정화되는 과정을 느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봉인 집안의 후손으로서 그가 평생토록 배워온 것은 나무를 억누르고 가두는 법이었으나 수검이 보여주는 방식은 모든 것을 담아내어 스스로 길을 찾게 하는 해방의 도였다. 설아는 이제 나무가 요동치는 이유가 파괴를 위한 폭주가 아니라 500년 동안 쌓인 원한과 슬픔을 쏟아내고 본래의 순수한 처음 방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진통임을 깨달았다. 수검의 진동은 설안의 떨리는 어깨를 지탱하며 다가올 가을의 대수학이 단순히 고구마를 캐는 행위를 넘어 강호의 억눌린 생명력을 복구하는 장엄한 의식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설안이 수검의 자루를 쥔 이무백을 향해 경외 어린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이무백 어르신,
나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500년간 억눌렸던 생명력이 본래의 처음 방향을 찾아가는 장엄한 산고랍니다. 수검의 공명이 나무의 뿌리 끝까지 닿아 그 정체된 슬픔을 어루만져 주지 않았다면 아마 나무는 진작에 스스로 자폭하여 강호를 피로 물들였을 것이에요. 이무백백은 설안의 말을 수검 안으로 고요하게 받아 담으며 평온하게 답했다. 그것은 나무의 의지라기보다 이무경 씨가 심어놓은 기다림의 결실이 때를 맞추어 발현되는 것이겠지요. 이무경 씨는 기운 없이 살면서도 만물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던 분이니까요. 수검은 그저 그 거대한 흐름을 막지 않고 흘려보내며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소중한 기록으로 새길 뿐이랍니다. 가영은 솥을 정비하던 손을 멈추고 넝쿨이 담장 위를 넘어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광경을 너클 잃고 바라보았다. 12살 아이의 직관은 나무가 내뱉는 신음 속에서 이무경이 솥뚜껑을 열 때 나던 안도의 한숨 소리를 읽어내고 있었으며 가영은 자신이 가져갈 솥이 단순히 밥을 짓는 도구가 아니라 저 나무의 해방을 축복하는 제기가 되어야 함을 본능적으로 체득했다. 가영에게 이무경의 방식이란 무겁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회피하지 않고 그 자체를 삶의 소중한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무경이 마을밭을 일구며 흘렸을 땀방울이 지금 저 나무의 수액이 되어 강호를 정화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자신의 빈 손바닥을 대지 위에 가만히 올렸다. 가영이 설안과 이무백 사이로 다가가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말을 보탰다. 이무경 씨도 마을에서 고구마를 심으며 이 나무의 숨소리를 들었겠지요? 땅 및 수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결국 우리가 나누는 짠밥의 온기가 저 북쪽의 고목에게도 닿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나무가 아픈 건 기뻐서 울고 있는 것이니 어르신들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무경 씨가 약속한 가을을 맞이하러 가요. 서리는 수검의 공명을 통해 가영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의 검을 검집에 천천히 밀어 넣었다. 공명무국의 차가운 장막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나무의 산고와 이무경의 자비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으며 서리는 자신의 처음 방향이 비로소 대지의 거대한 맥동과 하나로 엮이고 있음을 느꼈다. 지워졌던 시간들이 돌아오는 아픔은 여전히 전신의 통증으로 남아있었으나 그녀는 이제 그 고통을 살아있음의 증거로 삼아 이무경이 먼저 간 그 척박한 길 위에 떳떳한 한 명의 목격자로서 발을 올릴 준비를 마쳤다. 서리는 자신의 검이 이제는 타인을 베는 살기의 도구가 아니라 저 나무처럼 담고 흘려보내는 생명의 무사가 되어 이무경의 마을을 끝까지 호위하겠노라 스스로에게 굳게 다짐했다. 한도와 삼호법은 마당 중앙에서 일어나는 기운의 대조화를 묵묵히 주시하며 각자의 내면을 정리하고 있었다. 삼호법은 설안이 말하는 나무의 산고에서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강함의 허상이 무너지는 광경을 다시 한번 목격했고 그는 이제 자신의 남은 생을 이무경이 남긴 그 소박한 진실을 수호하는 데 바치기로 결심했다. 한도 역시 독수가 빠져나간 자리에 차오른 이무경의 자비를 운용하며 삼호법의 불안정한 기운을 정화의 물결로 다독였고 수검은 이 두 무사의 참회와 결의를 장엄한 기록으로 받아 안으며 마당 가득 은은한 공명을 퍼뜨렸다. 이무백은 수검을 지면에 더 깊게 박으며 일행 모두를 향해 단호하면서도 고요하게 선언했다. 나무가 달라지고 봉인의 진통이 정점에 달한 이 순간은 강호의 질서가 무공의 위력이 아닌 생명의 존엄으로부터 다시 쓰이는 역사적인 시작이었으며 이무경이 기다렸던 그 위대한 행진은 이제 혈인맹의 대문을 넘어온 강호로 뻗어나갈 채비를 끝냈다. 햇살은 더욱 눈부시게 마당에 넝쿨을 적셨으며 그 빛 속에는 이무경이 남긴 짠밥의 결의가 찬란한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수검은 담고 흘려보내며 지워지지 않는 진실을 지키기 위한 이 성스러운 여정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마당의 공기는 이제 차가운 정막이 아닌 다가올 대수학의 열기와 나무의 해방을 향한 축제의 예감으로 가득 차 흘렀다. 혈인맹의 마당 위로 거대한 석양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대지의 열기를 식히기 시작했다. 이무백은 수검을 무릎 위에 수평으로 올려놓은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서쪽과 북쪽 그리고 이무경의 마을이 있는 동쪽에서 들려오는 각기 다른 맥동들을 수검의 진동 속에 하나로 엮어내었다. 수검은 막지 않고 받아들이는 본연의 성질에 따라 다가올 험난한 여정의 불안과 나무의 해방을 향한 갈망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투명한 심연 속으로 받아담았다. 이무경은 살아생전 기운 없는 몸으로 이 척박한 강호를 걸으며 매 순간 이토록 무거운 기록들을 가슴으로 받아냈을 것이며 그가 남긴 짠밥의 온기는 이제 수검의 공명을 타고 일행 모두의 혈관을 흐르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묵천은 파천검을 지면에 깊게 박은 채 사신기의 최후 공명을 준비하며 강호 전체의 기운을 세밀하게 조율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인간의 의로움과 대지의 두터움이 교차하고 있었으며
파천검에서 전해지는 진동은 이제 가영이 지피는 솥의 열기와 완벽하게 동조하여 마당 가득 장엄한 화음을 연주하고 있었다. 묵천은 이무백의 수검이 단순히 마검에서 전환된 무기를 넘어 이무경이라는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담아내는 거대한 역사의 그릇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조용히 내공을 갈무리했다. 강함의 대가를 치르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이 고요한 연대는 오래된 장원의 차가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빛이 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묵천이 파천검의 손잡이를 매만지며 이무백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어르신, 파천검이 이제 이무경 씨의 마을에서 밀려오는 수학의 기운을 아주 선명하게 느끼고 있네요. 가을의 결실이 대지의 봉인을 건드리고 있으니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강호의 지형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이무백은 수검의 자루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온화하게 화답했다. 그것이 바로 이무경 씨가 평생을 바쳐 기다려온 내년의 실체겠지요. 우리는 그저 그분이 정성껏 일구어 놓은 밭에서 수검의 진실을 캐내어 흘려보내기만 하면 된답니다. 다가올 산고가 무겁더라도 수검이 그 무게를 기꺼이 받아낼 것이에요. 가영은 마당 한쪽에서 다시 솥을 걸고 내일 새벽의 출발을 위한 마지막 짠밥을 짓기 시작했다. 12살 아이의 손은 이제 솥의 무게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묵직한 금속의 감촉을 이무경과 소통하는 유일한 언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가영이 지핀 불꽃은 석양의 붉은 빛과 어우러져 넝쿨의 잎사귀마다 찬란한 잔영을 남겼고 그 온기는 수검의 공명과 맞물려 마당의 차가운 정막을 정화하는 가장 따뜻한 숨결이 되었다. 가영은 이무경이 강호를 걸으며 남겼던 수많은 기다림의 기록들이 이제는 혈인맹의 담장 위에서 푸른 생명력으로 되살아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가영이 솥뚜껑을 덮으며 사모법을 향해 맑은 목소리로 말을 보탰다. 사모법 어르신, 내일 이무경 씨 마을에 가면 고구마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거예요. 이무경 씨가 어르신 목까지 다 심어 놓았을 테니까 가서 같이 흙을 파내고 짠밥도 실컷 드셔보세요. 물이 당기면 이무경 씨처럼 조금만 참으면 되거든요. 사모법은 가영의 말에 작게 실소하면서도 자신의 젖은 눈가를 손등으로 훔쳐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권위와 오만으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았으며 오직 이무경이라는 거대한 진실 앞에 발가벗겨진 한 명의 나약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모법은 강함이란 곧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라 믿어왔던 50년의 세월이 이무경의 소박한 밥상 앞에서 이토록 허망하게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에 경외심을 느꼈고 그는 이제 자신의 남은 생을 이무경의 자비를 수호하는 데 바치기로 결심했다. 수검은 사모법의 그 결연한 내면을 소중한 기록으로 받아 안았다. 사모법이 가영을 응시하며 나직하고도 진지한 목소리로 답했다. 고맙구나, 가영아. 내가 평생토록 지워왔던 것들이 내가 지은 이 짠밥 한 그릇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비롭구나. 이무경이라는 그 사내에게 내가 졌다는 사실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느껴진단다. 내일은 나도 기꺼이 그 척박한 땅을 맨발로 밟아보마. 한도는 일행의 가장자리에서 주변의 기운을 살피며 자신 안에 독수가 빠져나간 자리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사모법의 합류와 가영의 솥, 그리고 이무백의 수검이 이루는 거대한 공명은 이제 한도에게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방패이자 구원이었다. 그는 이제 막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로서 자신의 검을 고쳐 잡았고 다가올 강가 길목에서의 대치가 이무경의 세상을 넓히는 위대한 과정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수검의 진동은 한도의 어깨를 지탱하며 지워지지 않는 것들을 지키기 위한 이 장엄한 행진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떨림으로 전해왔다. 서리는 수검의 공명 속에서 자신의 되살아난 감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역사로 엮이는지를 지켜보았다. 공명무국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타인의 슬픔을 담아내는 수검의 자비가 자리 잡았고 그녀의 처음 방향은 이무경이 거절하며 지켜냈던 그 험난한 길 위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았다. 서리는 자신의 검이 이제는 누군가를 베기 위한 살기의 도구가 아니라 가영이 지키는 솥의 온기를 수호하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지워졌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제 통증이 아닌 축복의 찬가가 되어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으며 서리는 수검 옆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온전히 수용하기로 결심했다. 이무백백은 수검 자루를 손바닥으로 꾹 누르며 이제야 비로소 강호의 밤이 따뜻해질 준비를 마쳤음을 직감했다. 거절은 단순히 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가장 치열한 투쟁이었으며 이무경은 그 투쟁을 솥과 짠밥으로 완성해냈던 것이다. 햇살은 완전히 사라지고 사방에 어둠이 깔렸으나 혈인맥 마당의 넝쿨은 스스로 투명한 빛을 내뿜으며 다가올 새벽을 부르고 있었다. 수검의 진동은 평온을 되찾아 깊은 심연으로 침잠에 들어갔으며
이무백은 품 안에 집신 왼쪽 짝을 만지며 다가올 더 큰 귀환을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의 발소리는 이제 혈인맹의 마당을 넘어온 강호의 대지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장엄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달라지는 것은 멈추지 않았고 수검의 진동 또한 그 기세를 멈추지 않은 채 대지의 심연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이무경이 먼저 간 그 척박한 길 위로 새로운 계승자의 발걸음이 포개질 때마다 강호의 어두웠던 밤하늘에는 미세한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인내내가 아니라 다시 채워질 자리를 지키는 가장 치열한 저항이었으며 일행은 그 숭고한 투쟁의 결실을 확인하며 내일의 여정을 준비했다. 수검은 담고 흘려보내며 지워지지 않는 진실을 수호하기 위한 이 위대한 행진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솥소리가 오늘 밤 일행의 가슴 속에 가장 이무경다운 온기로 충만하게 스며들며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예고했다. 제3장 솥이 길을 열다. 3-1 결의의 문을 나서는 새벽. 혈인맹의 육중한 대문이 새벽의 차가운 정막을 깨뜨리며 안쪽에서 천천히 열렸다. 이무백은 수검을 지팡이 삼아 대지를 짚으며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고 검자루를 통해 전해지는 진동은 다가올 여정의 무게를 소중한 기록으로 받아 안고 있었다. 현봉은 대문 앞에 서서 떠나는 이들을 배웅하며 담장 아래에 단단히 뿌리 내린 이무경의 넝쿨을 응시했다. 넝쿨은 새벽 이슬을 머금은 채 조용히 몸을 비틀며 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으며 그것은 이무경이 남긴 기다림이 이제는 혈인맹의 모든 벽면을 덮고 하늘 높이 솟구칠 준비를 마쳤음을 상징하고 있었다. 이무백은 수검의 방식을 따라 현봉이 짊어진 수호의 무게를 가로막지 않고 자신의 가슴 안으로 조용히 받아 담았다. 가영은 이무경의 마을로 가져갈 솥을 어깨에 메고 일행의 중심에 섰다. 솥은 비어 있었으나 그 안에는 이무경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기다림의 씨앗과 짠밥의 온기가 가득 차 있었으며 그것은 가영의 가벼운 발걸음을 지탱하는 가장 묵직한 동력이 되고 있었다. 가영은 이무경이 심어놓은 고구마를 캐는 날에 이 솥을 걸어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겠노라 다짐하며 빈손을 가만히 쥐었다 폈다 했다. 수검은 가영의 이러한 투명한 자각에 호응하여 맑고 고요한 공명을 마당 가득 채워나갔다. 이무백이 대문 앞에 선 현봉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하게 말했다. 현봉 어르신, 우리가 없는 동안 이곳에 넝쿨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무경 씨가 심어놓은 저 여린 생명들이 우리의 돌아올 자리를 지켜줄 터이니 결코 비우지 말아주십시오. 현봉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수검의 진동을 함께 느끼며 답했다. 걱정 마시오, 어르신. 내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이 넝쿨과 솥자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겠소. 가영 씨가 가져가는 저 솥이 결국 이무경 씨의 진심을 강호 전체에 다시 일깨워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소? 일행은 혈인맹의 대문을 완전히 벗어나 강줄기를 따라 이어지는 길에 다다랐다. 서리는 공명무국이 사라진 뒤로 처음 마주하는 압도적인 자연의 실체 앞에서 한동안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예민해진 감각은 이제 강물의 차가운 기운뿐만 아니라 물줄기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진동조차 날카로운 통증이자 환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무백은 수검을 통해 서린에게서 전해지는 처절한 결의를 받아 안으며 그녀가 겪는 대가가 수검의 방식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가 되었음을 확신했다. 서린이 강 쪽으로 눈길을 고정시킨 채 이무백백에게 나직한 목소리를 건넸다. 어르신, 이 강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무경 씨가 왜 흘러가는 것이 좋다고 했는지 제 검이 이 강물처럼 막지 않고 모든 것을 담아서 흘려보낼 때 비로소 그 이유를 온몸으로 증명할 수 있겠지요. 이무백은 서린의 변한 눈동자를 보며 온화하고하게 화답했다. 참으로 다행이군요. 당신이 대가를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냈기에 오늘 이 강의 공기가 이토록 맑게 정화된 것이랍니다. 이무경 씨가 강에서 배운 그 순리가 이제 당신의 검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나고 있답니다. 사모법은 일행의 옆에서 평범한 포의를 걸친 채 조용히 강물 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그는 강함의 정점에서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50년의 세월이 이무경의 소박한 기다림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통감하고 있었다. 사모법법의 손바닥에서는 평생을 괴롭히던 차가운 살기 대신 이무경의 온기가 배어나왔으며 수검은 그 변화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며 길 가득 은은한 공명을 퍼뜨렸다. 한도는 사모법의 뒤를 따르며 자신 안에 독수가 빠져나간 자리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는 이제 막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로서 이무경의 세상을 수호하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겠노라 다짐했다. 일행의 발소리는 이제 안개 너머 동쪽 하늘을 향해 단단하게 이어졌으며
수검은 그 모든 움직임을 소중한 기록으로 받아 담아 흘려보낼 준비를 마쳤다. 강물 소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이무백은 수검 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자신이 담아낸 이 모든 슬픔과 기쁨이 결국은 이무경이 꿈꾸던 세상을 향한 마중물이 될 것임을 확신신했다. 이무경은 비록 보이지 않았으나 그의 짠밥 향기는 강바람을 타고 일행의 앞길을 인도하며 강호의 진정한 새벽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수검은 담고 흘려보내며 모든 강함의 대가를 자비의 결실로 전환하는 위대한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써내려가고 있었다. 강줄기를 따라 이어지는 현로 위로 가을의 색채가 짙게 내려앉았다. 이무백은 수검을 지팡이 삼아 대지에 호흡을 짚으며 천천히 발을 옮겼고 수검의 자루를 통해 전해지는 진동은 흐르는 물결의 파동을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그의 전신으로 실어 날랐다. 강물은 바위에 부딪히면 스스로를 쪼개어 우회할 뿐 절대로 대적하려 들지 않았으며 그 유연한 성질은 이무경이 생전에 기운 없는 몸으로 강호를 가로질렀던 인내의 방식과 완벽하게 닮아 있었다. 이무백은 수검의 방식을 따라 다가올 강굽이 너머의 살기를 가로막지 않고 자신의 심연 깊숙이 받아 담아 고요하게 정화했다. 수검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무경이 이 길을 솥을 메고 걸었을 때 그가 보았던 것은 차가운 검의 위협이 아니라 강물처럼 흐르며 닿아야 할 사람들의 고달픈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서리는 이무백의 옆에서 자신의 되살아난 감각들이 강물 소리와 어떻게 일치해가는지를 유심히 관찰하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공명무국이 완전히 물러난 뒤로 그녀의 피부는 대지의 미세한 떨림조차 날카로운 통증으로 받아들였으나 이제 그녀는 그 통증을 살아있음의 증거로 삼아 온전히 자신의 가슴 안으로 담아내고 있었다. 지워졌던 아버지의 묵직한 손길과 어린 시절 강가에서 잠들던 평화로운 기억들이 물결 소리와 뒤섞여 뇌리를 스칠 때마다 그녀의 처음 방향은 수검의 공명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고정되었다. 서리는 자신의 검을 검집제로 움켜쥐며 이제는 타인을 베는 도구가 아니라 담고 흘려보내는 무사의 의지가 되어 이무경의 길을 끝까지 수호하겠노라 다시금 맹세했다. 서린이 굽이치는 강물을 응시하며 이무백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어르신, 수검을 통해 전해지는 저 물소리가 꼭 이무경 씨가 솥을 씻으며 내뱉던 낮은 콧노래처럼 들립니다. 예전에는 이토록 선명하게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제 몸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진실을 지워버리고 살았는지 비로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이무백백은 서린의 안색이 한결 투명환경해진 것을 지켜보며 온화한 어조로 답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담아내는 무거운 대가이자 동시에 축복이랍니다. 이무경 씨는 기운 없는 자로 이 강가를 걸으며 수많은 거절과 고독을 받아냈겠으나 그가 남긴 짠 밥의 씨앗은 이제 서린 씨라는 한 인간의 육신을 통해 가장 장엄한 증거로 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수검은 당신의 그 고통조차 소중한 기록으로 새겨둘 것입니다. 가영은 어깨에 맨 솥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며 일행의 중심에서 발걸음을 옮겼다. 비록 동쪽 마을에 자신의 솥을 남기고 왔으나 혈인맹에서 가져온 이 새로운 솥은 이제 이무경의 자리를 대신하는 신성한 제기가 되어 그녀의 전신을 지탱하고 있었다. 가영은 이무경이 강가 마을 사람들에게 집신을 고쳐주고 짠 밥을 건넸던 그 수많은 장면들을 상상하며 자신이 솥을 들고 걷는 지금 이 순간조차 이무경의 위대한 행진의 연장선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가영에게 이 강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공간이 아니라 이무경이 남긴 수만 가지의 기다렸다고요라는 인사가 물결이 되어 끊임없이 밀려오는 소통의 통로였다. 수검은 가영의 이러한 투명환경한 직관에 반응하여 맑고 고요한 공명을 혐로 가득 채워나갔다. 가영이 잠시 멈추어 서서 솥자루를 고쳐 잡으며 사모법을 향해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사모법 어르신, 이무경 씨도 이 길을 걸으면서 저처럼 어깨가 많이 무거웠겠지요? 그래도 이 솥 안에 담긴 온기가 누군가에게 닿을 것을 생각하면 이 무거운 무게조차 참 기분 좋은 선물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도 지금 이 강바람 속에서 이무경 씨가 웃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사모법은 가영의 말에 작게 실소를 터뜨리면서도 자신의 젖은 눈가를 손등으로 훔쳐내었다. 그렇구나, 가영아. 내가 50년 평생토록 지워왔던 것들이 내가 메고 가는 저 솥 안에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신비롭고도 부끄럽구나. 이무경이라는 사내는 기운 없이도 이 거대한 강을 자신의 가슴 안으로 다 받아냈는데 나는 고작 강함의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내 영혼을 얼마나 좁게 가두어 왔던 것인지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단다. 한도는 사모법의 옆에서 주변의 기운을 살피며 자신 안에 독수가 빠져나간 자리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사모법 아래에서 오직 파괴만을 숭상하며 약한 자들의 솥을 깨부수었던 과거의 기억들은 이제 수검의 진동 속에서 완벽하게 정화되어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승화되어 있었다. 판도는 삼호법의 변화가 곧 강호의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물길이 열리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직감하며 자신의 검을 고쳐잡았다. 그는 이제 막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로서 이무경의 세상을 수호하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겠노라 스스로에게 굳게 다짐했다. 이무백은 일행의 발자취가 이무경에 보이지 않는 실루엣과 하나로 겹쳐지는 광경을 수검의 떨림을 통해 목격했다. 수검은 담고 흘려보내며 지워지지 않는 진실을 수호하기 위한 이 위대한 행진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강물 소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이무백은 수검 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자신이 담아낸 이 모든 슬픔과 기쁨이 결국은 이무경이 꿈꾸던 세상을 향한 마중물이 될 것임을 확신신했다. 이무경은 비록 보이지 않았으나 그의 짠밥 향기는 강바람을 타고 일행의 앞길을 인도하며 강호의 진정한 새벽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햇살은 더욱 눈부시게 강물 위를 적셨으며 그 빛 속에는 이무경이 남긴 짠밥의 결의가 찬란한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협로의 모퉁이를 돌 때마다 수검은 이전보다 훨씬 묵직하고도 일정한 공명을 내보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강가 길목에서의 새로운 만남과 오래된 장원의 수호자들이 전해줄 장엄한 소식을 예감하는 수검만의 독특한 언어였다. 소검은 일행의 후방에서 검을 갈무리하며 자신이 강호로 돌아온 진정한 이유가 단순히 무공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가영이 지키는 저 솥의 온기를 수호하는 데 있었음을 뼈저리게 통감했다. 강함의 끝에서 마주한 허물을 딛고 일어선 무사의 그림자는 이제 이무경의 기록 위에 새로운 문장들을 새겨 넣으며 강호의 어두웠던 지도를 희망의 빛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흘러갔으며 수검을 든 자들의 의지 또한 그 흐름을 닮아 더욱 견고하고 투명해졌다. 이무백은 품 안에 집신 왼쪽 짝을 어루만지며 이무경이 기다렸던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확신신했다. 대지의 가장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물의 순리처럼 일행은 이무경의 마을이라는 장엄한 결실을 향해 거침없이 발길을 재촉했다. 수검의 진동은 대지의 심장소리와 하나가 되어 강호의 먼 끝까지 울려 퍼졌고 지워지지 않는 것들을 지키기 위한 이 위대한 여정은 강물 소리와 함께 더욱 단단한 흐름을 형성하며 계속되었다. 강줄기가 급격하게 휘어지는 단해의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수검은 이전보다 훨씬 날카롭고도 선명한 경고의 진동동을 이무백의 손바닥으로 전해왔다. 이무백은 걸음을 멈추고 수검을 지면에 박았으며 검신을 타고 흐르는 투명한 광채는 안개 너머의 도살인 차가운 살기를 정밀하게 걸러내었다. 그곳에는 삼호법이 예견했던 대로 오래된 장원의 정예 수호자들이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으며 그들이 내뿜는 기운은 마치 거대한 바위산이 앞을 가로막은 듯한 압박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수검은 막지 않고 받아들이는 본성에 따라 그들의 단단한 확신 속에 숨겨진 미세한 두려움과 슬픔의 파편들을 포착하여 이무백의 시면으로 실어 날랐다. 이무경은 살아생전 기운 없는 몸으로 이 협로를 지날 때마다 저들의 서슬퍼런 눈빛을 온몸으로 받아냈겠으나 그가 남긴 짠밥의 온기는 이제 수검의 공명을 타고 적들의 굳게 닫힌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다. 가영은 어깨에 맨솥에 자루를 고쳐 잡으며 일행의 가장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12살 아이의 눈동자에는 적들의 검기에 대한 공포 대신 이무경이 이 길에서 마주했을 고독에 대한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가영은 자신이 가져가는 솥이 단순히 밥을 짓는 도구가 아니라 적들의 차가운 신념을 녹여낼 유일한 환대의 상징임을 직감했다. 수검은 가영의 이러한 투명한 자각에 호응하여 맑고 고요한 공명을 협로 가득 채워나갔으며 이무백은 가영의 작은 등 뒤로 이무경의 거대한 실루엣이 겹쳐지는 장엄한 광경을 목격했다. 가영은 적들의 수장격인 사내 앞에 멈추어 서서 아무런 무공의 기척 없이 평온한 목소리로 첫 마디를 떼었다. 가영이 솥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앞에 선자를 향해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 길은 이무경 씨가 솥을 들고 매일같이 오가던 길이지요? 당신들도 이 길목에서 그분을 참 오래도록 지켜보셨을 텐데 그분이 남긴 짠밥 냄새를 정말로 잊으신 건가요? 우리는 지금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이무경 씨가 약속했던 그 가을을 맞이하러 가는 것이니 제발 길을 열어주십시오. 적들의 수장은 가영의 어린 목소리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곧 자신의 검자루를 더욱 꽉 움켜쥐며 차갑게 대꾸했다. 어린아이의 객기로 넘기기에는 내가 짊어진 저 솥의 무게가 너무나 불길하구나. 이무경이라는 자가 남긴 기록들이 강호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곳을 지나가려거든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그 기록들을 모두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삼호법은 가영의 뒤편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적들의 수장 앞에 섰다. 그는 평범한 포의를 걸치고 있었으나
그가 내뿜는 정화화된 위압감은 오래된 장원의 수호자들을 주춤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사모법법은 자신의 전 동료이자 부하였던 자들의 눈동자를 하나하나 응시하며 이무경의 짠 밥을 먹고 무너져 내렸던 자신의 권위가 어떻게 새로운 구원으로 승화되었는지를 침묵으로 훈변했다. 수검은 사모법의 참회와 결의를 장엄한 진동으로 기록하며 협로의 공기를 부드럽게 정화해 나갔다. 사모법은 이제 막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로서 이무경이 남긴 그 소박한 진실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기꺼이 던질 준비를 마쳤다. 사모법이 앞에 선 자들 중 운겸이라 불리는 사내를 지목하며 나직하게 말을 건넸다. 운겸, 너 또한 이무경의 기록을 몰래 필사하여 품에 품고 다녔던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오래된 장원의 규칙보다 내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그 처음 방향의 부름이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되었단다. 수검은 이미 내 안의 슬픔을 담아낼 준비를 마쳤으니 그 헛된 검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이무경의 마을로 향하자꾸나. 운겸은 사모법의 말에 전신을 미세하게 떨며 자신의 검자루에서 천천히 힘을 뺐다. 사모법 어르신, 저 또한 이무경 씨가 솥이 비면 사람들이 없어진 것 같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도무지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켜온 이 기록이 정말로 강호를 살릴 수 있다면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이무경 씨의 뒤를 따르고 싶습니다. 이무백은 운겸의 결단이 수검의 공명을 타고 현로 전체로 번져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수검의 방식은 적대하는 자들의 어둠마저 담아 흘려보내는 것이었기에 운겸이 내린 검은 곧 수검의 역사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소중한 기록이 되었다. 적들의 수장은 뒤를 따르던 이들의 기운이 급격히 와해되는 것을 느끼며 허탈한 표정으로 길 옆으로 물러섰으며 강줄기를 따라 이어지던 험난한 봉쇄의 장막은 이무경의 짠밥 향기 앞에 속절없이 허물어졌다. 일행은 운겸을 새로운 동료로 맞이하며 석양이 저물어가는 강가 길을 따라 이무경의 마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서리는 운겸이 합류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검집을 어루만졌다. 공명무국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타인의 용기를 담아내는 수검의 자비가 자리 잡았고 그녀의 처음 방향은 이무경이 거절하며 지켜냈던 그 험난한 길 위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았다. 서리는 자신의 검이 이제는 누군가를 베기 위한 살기의 도구가 아니라 가영이 지키는 솥의 온기를 수호하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강물 소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서리는 수검 옆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온전히 수용하며 대지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물의 순리를 가슴 깊이 새겼다. 이무백은 수검 자루를 손바닥으로 꾹 누르며 이제야 비로소 이무경의 마을에 당도할 준비를 마쳤음을 직감했다. 현로의 끝자락에서 전해지는 이무경 마을의 기운은 이제 단순히 고구마 넝쿨의 향기를 넘어 500년의 봉인이 해제되기를 기다리는 거대한 대지의 맥동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무경은 기운 없는 자로 이 길을 걸었으나 그가 남긴 솥과 짠 밥의 기록들은 이제 강호에서 가장 강하다. 자부하던 자들의 무릎을 꿇리고 그들의 다친 영혼을 다시 살려내고 있었다. 햇살은 완전히 사라지고 사방에 어둠이 깔렸으나 일행의 가슴속에 맺힌 이무경의 온기는 그 어떤 새벽빛보다도 찬란찬란하게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달라지는 것은 멈추지 않았고 수검의 진동 또한 그 기세기세를 늦추지 않은 채 대지의 심연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이무경이 먼저 간 그 척박한 길 위로 새로운 계승자들의 발걸음이 포개질 때마다 강호의 어두웠던 지형은 희망의 빛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니라 다시 채워질 자리를 지키는 가장 치열한 저항이었으며 일행은 그 숭고한 투쟁의 결실을 예감하며 마을 입구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혈천마와 고구마 넝쿨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수검은 담고 흘려보내며 지워지지 않는 진실을 수호하기 위한 이 위대한 행진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이번 화를 마치며 사모법이 혼자 혈인맹으로 온 화였습니다. 이 이유가 이무경이었다는 한마디로 충분했고 가영이 솥을 들고 길을 막은 자들 앞으로 먼저 걸어가자 운겸이 검자루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솥이 검을 내렸다는 것을 이 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